38도 열에 시달리면서도 저녁을 준비했던 그날 이후 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 그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3시. 그날따라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4시에 집 앞에 도착했죠. 준우 학원 픽업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네. 잠깐 쉬어야겠다.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와 수진이었어요. 제가 집에 온 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수진이 목소리. 제 손이 신발끈을 잡은 채로 멈췄어요. 엄마 때문에 답답하다고? 뭐가? 재훈이가 물었어요. 집에 있으면 맨날 눈치 보여요.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도 못하겠고. 엄마가 계시면 뭔가 불편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현관에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서 숨을 죽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준우 돌봐주시잖아. 우리 둘 다 일하는데 누가 준우 챙겨? 그건 그렇지만. 사실 요즘 준우도 이제 중학생인데 할머니 손이 필요 없어요. 학원 픽업도 혼자 다닐 수 있고 도시락도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고. 그럼 어떡하자는 건데? 재훈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요양원? 네. 아니면 실버타운이나. 엄마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래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재훈이가 난처한 듯 말했어요. 그래. 재훈이는 반대하는구나. 잠깐 안도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그 안도감은 산산조각 났어요. 여보가 말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엄마는 그냥 같이 사는 거고. 사실 엄마 방도 준우 공부방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사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전 제가 5천만 원을 보태서 마련한 집. 15년 동안 제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탠 집. 총 5,4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데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아르바이트비도 얼마 안 돼요. 월 80만 원? 그걸로 뭐 하겠어요. 식비, 공과금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 제가 1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손해였던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유롭고 엄마도 편하시고. 그건 좀. 재훈이가 머뭇거렸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우리 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늘 엄마 눈치 보고.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계단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5년이었는데,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드는 삶.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도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삶. 명절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도 쉬지 않았던 15년. 이게 내가 받을 대우였나?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짐이었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오후 5시. 준우 학원 픽업 시간이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학원에 가서 준우를 데리고 왔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재훈이와 수진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했어요. 어머님, 오늘 반찬 맛있어요. 이 나물 뭐예요? 시금치.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몇 시간 전에 나를 쫓아낼 궁리를 하던 사람이 지금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입맛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정말 내 거였을까? 71년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줄 알았어요. 고생한 만큼 행복이 올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건 손해라는 말과 요양원이라는 단어였어요. 더 이상은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뭔가 바꿔야 해.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가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준우 점심은 부탁드려요. 알았어.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재훈이에게 말했어요. 재훈아. 나 잠깐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15년 동안 모아둔 돈. 식당에서 번 돈 중에서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모은 돈. 점심 한 끼를 굶어가며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니며 모은 돈. 2,3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이걸로 내 삶을 살 수 있어. 은행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평생 커피값이 아까워서 한 번도 안 가봤던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요. 창밖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어디로 갈까? 서울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너무 시골도 싫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상북도 영덕. 사진을 보니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푸른 바다. 바다. 얼마 만에 보는 거지? 생각해보니 20년도 넘은 것 같았어요. 재훈이 아빠랑 동해 바다 갔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원룸 10평,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 바다 도보 5분, 전통시장 도보 10분.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 작은 주방,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여기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영덕 원룸 매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아직 있어요?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중으로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사진만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 그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TV 볼륨 낮추지 않아도 되고, 세탁기 따로 돌리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저로 살 수 있는 곳, 정밀한으로 살 수 있는 곳.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꺼내서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탈출 계획이 시작됐어요. 제가 어떻게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일주일간의 침묵 속 준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재훈이와 수진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